네, 생활정보 시간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청취자가 직접 묻거나 생활 속의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전문가의 올바른 정보와 유익한 생활의 지혜를 공유해보는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교육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MEK 리뷰 학원 진학상담 카운셀러 안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도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방학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방학이 시작되잖아요. 네, 항상 그렇죠. 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름 방학의 관리는 특히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신 그런 분들이라든지 고등학교를 좋은 대학 고등학교 뭐 과학고든 이런 데를 진학하려고 한 사람들은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좀 계속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네. 이 컨설팅에 필요한 각 대학 네. 지원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짚어드렸었습니다. 네. 역시 대학 지원서 준비라 그러면 제일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사실은 에세이라고 부모님들 네. 다 생각하시죠. 예. 어떤 그 컨트롤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에세이여야 하는데 이제 뭐 부모님은 어떻게 해주실 수도 없고 학생 손에 달린 거라 걱정 많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자금이죠. 예, 그러네요. 워낙 비싸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저희가 에세이에 대한 것들을 얼른 서둘러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한 가지는 그 제가 750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650자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그 정정 드리고 싶고요. 그 Common Application에 들어가는 그 Personal Statement. 자, 이제 이 Personal Statement가 Common Application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 20개 학교를 넣을 수가 있는데 20개 학교에 동시에 그 말하자면 제출되는 자술서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해서 자술서인데 이 자술서에 대한 그 워드 리밋이 650자입니다. 대개 650자를 아이들이 잘 정리해서 넣으려고 그러면 만연체가 돼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650자에 한두 단어만 더해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네. 워드 리밋을 잘 만들어서 이제 그 650자 안에 자기의 그 학생 자신의 그 장점, 단점 아니면 학생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근사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데코레이션 하는 건 이건 아주 고단한 일이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한 물론 이 자술서에 대한 내용 말고도 20개 학교가 학교를 지원한다 그러면 각각 20개 학교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서플리멘털 에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학교 에세이가 다 있습니다. 없는 학교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짧게나 길게나 어떤 에세이를 요구하는데 이래서 20개 학교 지원하려고 그러면 정말 아이가 작가 되시지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술서를 잘 쓰고 나면 이런 학교가 필요한 에세이를 쓸 땐 훨씬 잘 진도가 나가죠. 아무래도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 학교가 필요한 에세이들은 8월 1일에 그 Common Application 그 포털이 열리면 commonapp.org가 열리면 이제 거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commonapp.org가 8월 1일에 열리면 학생들은 자기 정보를 전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원할 학교 20개 학교를 다 골라서 넣으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학교가 필요한 에세이 주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학교 그 말하자면 자술서에는 그냥 프리 토픽으로만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토픽이 정해져 있느냐. 네, 7개의 토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자유주제. 어떤 토픽이든지 너에 대해서 써라 하는 게 이제 자유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픽들을 쭉 한번 리스트를 해보면 배경이나 정체성 그리고 관심 분야, 특기에 관한 질문도 하나 있고요.
실패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운 점에 대한 질문도 있고, 관습이나 통념에 의문을 가졌던 경험, 혹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경험, 그리고 스스로 혹은 타인에게 성장 동기가 되었던 경험, 관심 가는 주제, 발상, 개념 등등에 대한 질문.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근데 이 7가지에 대해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를 통해서 나를 표현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실패 경험이나 그를 통해 배운 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게 어찌 보면 쉽기도 하고 고백서 같기도 하고 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은 그냥 내가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쓰는 거를 시작으로 보통 하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어떤 이벤트들을 쭉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의 나열이나 어떤 사실에 대한 나열, 혹은 자기가 쭉 읽어서 찾았던 정보에 대한 나열은 절대로 좋은 에세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읽어지는 에세이가 될 수가 없고, 그 속에 분명히 내가 주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제가 되어서 내가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지식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팩트를 찾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고,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쓸 것이고 하는 이런 나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 Common Application Essay 자술서입니다. 그러면 이 650자 이제 아래로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A4 용지면은 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폰트에 따라 다르겠죠. 폰트 보통 폰트는 어느 정도? 예. 글쎄 한 9, 10 정도를 하겠죠. 9나 10 폰트 사이즈 9나 10 정도로 했을 적에 A4 용지가 아니라 A4 용지에 90으로 했을 때 3분의 2 정도 들어갈까요? 그렇게 반 그러면 정도일까요? 그렇군요. 이 짧은 그 글 안에 이 모든 게 7가지가 들어가려니까 상당히 신경 써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거 다 7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650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네. 그 중에 자기가 내가 이 7가지 토픽 중에 제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벤트가 이게 있었겠다. 하나를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브레인스토밍을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에세이를 쓰면서 너무나 많이 성장하는 거를 늘 저희는 봅니다. 저희 카운슬러들이 하는 일이 뭔가라고 이런 시간 통해서 알려드리면, 사실 카운슬러들의 일은 상담자의 일이죠. 어떻게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 생각을 쳐다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쭉 애플리케이션에 피력할 수 있는지를 이끌어주는 게 상담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제일 잘 볼 수 있는 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인데, 마지막에 얼마큼 많이 성장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가 몇 살이죠? 18살쯤 되죠. 18살이죠. 그럼 18살 동안 18년 동안에 아이들이 쭉 지내오는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그 아이들한테는 기억에 남는 일들이 바로 6개월이나 1년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몇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집안의 우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떠나버린 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어떤 경우는 쳐다보는 게 너무나 페인풀할 수 있어요. 끝까지 피하고 싶은 이벤트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쓰고 싶어서 뭐든 다 끊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에세이는 절대로 또 힘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자, 드라마처럼 만들어진 여러 가지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만들어진 에세이, 만들어진 내용하고 내가 들어가 있는 나의 성장이 보이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성장의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쳐다보게 하고 끄집어내게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부딪혔던 일들을 터트리게 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보듬어서 잘 어루만져 줘야 이게 좋은 에세이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세이를 이끄는 선생님이나 저희들 상담자들은 뭐 어떤 파트에서는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을 잘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상담해서 다음으로 넘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네요. 카운슬러들이 다 이런 잘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이런 자기 자술서를 네, 엄청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보죠. 그런데 일일이 다 체크해서 보나요? 아니면 제가 여기 여쭤보고 네. 싶은 건 조금은 특이한 주제라든지 네. 아니면 좀 특이하게 눈에 확 띄는 그런 글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있죠. 예, 그럼요. 예. 이제 뭐 몇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학교마다 네. 들어갈 거예요. 예. 그 몇만 개를 다 본다. 다 못 보겠죠. 그러니까. 네, 다 네. 봐서 평가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성적이 중요해요. 아, 네.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 성적하고 점수 SAT 스코어 가지고 네. 뭐 SAT 스코어가 없으면 학교 성적만이겠죠. 네. 그러면 숫자로 피력이 되는 지원서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학교 성적, 그다음에 SAT 성적, AP 성적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첫 번째 필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만약에 대학의 어드미션의 리더면 그렇게 하겠죠. 올해 2만 개 혹은 10만 개가 들어오게 하면 그건 그 대학의 엄청난 펀드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럼 필터를 할 때 필터 넘버 1은 뭐냐? 그러면 GPA 갖고 자르자 아니면 SAT 갖고 자르자 하겠죠.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 그 학교가 원하는 학생들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SAT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겠죠. 성적이 돼야지. 자, 성적 가지고 어느 정도가 정리가 돼서 이제 어드미션 리뷰어의 데스크에 딱 자기 에세이가 자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드미션 리뷰어들은 어드미션 오피서들은 그 에세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저희 그 에세이 코치 영어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아주 표현이 있어요. 밤새 읽다가 새벽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에세이를 딱 쳐다봤는데 이게 뭐야? 와우 하는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의 선거에는 머릿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올 때는 이제 숫자로 일단은 합격이 가능한 학생인가를 놓고 그럼요. 연결이 되는 필터를 거다. 하죠. 필터를 한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자유주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할 수 있죠. 아. 네, 자유주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유주제가 옆집 아이 얘기 쓰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겠죠. 자기 얘기죠. 자기 이야기를. 옆집 아이 옆집 친구의 얘기를 쓰더라도 옆집 친구를 쳐다본 자기를 쓰면 되죠. 그리고 부모님이 바라본. 네. 네, 부모님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은 부모님에 대한 얘기들은 아이들한테 빠질 수 없는 얘기겠죠. 그 부모님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18년 동안. 예. 그런데 그 부모님을 바라보는 아이의 성숙한 눈이 네. 자술서에 들어가면 되죠. 보통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 특히 어머님도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얘가 어렸을 때 이랬어 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연출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교육 정보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신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활정보 함께 하고 있습니다. MEK 리뷰학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포트리 한남 체인 금주의 핫 세일 총각무, 열무, 부패추 세단에 1불 99전 아스파라거스 파운드에 1불 99전 단호박 파운드에 79전
캘리포니아 레드체리가 파운드에 3불 99전, 골든키위 싱글박스 23불 99전. 한국산 제품이 가득한 한남 체인으로 오세요. 인기 있는 선생님이 컴퓨터와 최신 스마트폰 수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널싱홈, 푸드스탬,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아파트 갱신 이런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전화 상담을 원하십니까? 실버타운 알렉스에게 전화주세요. 718-631-7979 718-631-7979.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의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다년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정갑수 아버님, 굳은 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접 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간병인은 몸이 불편한 나를 위해 이거 저거 참 잘 챙겨주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 딸보다 낫다 싶을 정도로 참 의지를 많이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그러더군요. 아버님, 지금 받으시는 소셜연금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관리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통장과 소셜카드만 주세요. 지금 받으시는 소셜연금보다 더 받게 도와드릴게요. 소소하게 들어오는 연금도 잘못됐다며 서류만 제출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나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금전적 착취는 가족 친지 혹은 어르신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금전적 착취를 당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전화번호 718-886-820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해드립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서 지혜로운 생활을 나누어 보는 김성진의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활정보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 주사 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도 취급합니다. 잉그로드 클립스와 노을우드에 위치한 위선봉 통증치료 제공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MEK 리뷰학원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오랜 전통의 미 동부지역 학원의 명물 MEK 학원은 다양한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해온 경험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 플랜을 설계할 수 있는 MEK만의 소중한 자산으로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현장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학원입니다. 상담 컨설팅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855-346-1410번 855-346-1410번입니다. 팰리세이드 팍 뉴저지 그리고 클로스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 MEK 리뷰 진학상담 카운셀러 안 선생님 오늘도 계속해서 도움 주고 계시는데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에세이 이제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분별력을 위해서 숫자가 비슷하다면 이 여기에서 이 에세이는 중요한 분별력의 어떤 고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제일 큰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자소서라는 건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네. 이걸 사실은 방학 동안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학원이나
또 다른 데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죠. 네. 대학 지원서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네. 그 학생 스스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도움들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본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해본 일에 아주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니까 가이드가 없이 혼자서 해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죠. 예. 예. 그리고 모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학교는 아이들이 다니는 하이스쿨은 그 아이들의 그 지원서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도와줍니다. 11학년 한 해 내내 그 AP English나 아니면은 English Honor 뭐 11학년에 있는 Honors나 이런 그 하이 레벨 코र्스들에서는 반드시 그 학생들의 그 자소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렉처도 해주고 연습도 시켜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도 연습을 안 하고 여름방학을 맞게 되는 애들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아이들이 어떻게 액티비티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의 브리프 렉션은 학교가 다 해줘요. 자, 그런데 학교가 다 해줬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은 자기를 전부 다 드러내는 게 이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자신이 없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의 학생들이면 그럴수록 이 부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스텝 한 스텝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흔히 보이는 게 네. 11월 1일이 early application deadline인데 10월 중순이 될 때까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의 첫 라인도 못 만든 학생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썼다 지웠다 수도 없이 많이 그 썼다 지웠다를 하다가 결국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한 채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떨어지는 아이들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어딘가를 지원했을 적에, 전부 다 나하고 말도 안 되는 데를 지원하면 떨어지는 일은 다 떨어지겠지만, 그렇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세이프티부터 시작해서 뭘 다 했을 때는 어딘가는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에세이를 안 써서 지원서가 서브밋 안 되면 못 가겠죠? 에세이를 안 쓴 학생도 있나요? 있죠. 아, 네. 그래요? 그 에세이를 못 써서 지원서 서브밋을 못했다. 그럼 네. 못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에세이 파트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이 충분히 잘 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주셔요. 아이들하고 가이드를 다 준 걸로 아이들한테 여름방학에 쓰게 하고 그리고 12학년이 되면 선생님들이 쭉 리뷰해 주시고 정리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시작하는 부분부터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한은 일찍 시작하시는 걸 권합니다. 해서 선생님이 그 에세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에세이를 코치해주는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손대지 않고 학생이 생각했던 일들이나 이런 그 자기에 대한 리플렉션들을 처음부터 하나씩 잘 끄잡아내서 좋은 연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팀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팀워크가 돼야죠. 그래서 그렇게 네. 팀워크가 잘 돼가지고 에세이를 써서 하는 거 그 자체의 과정은 도움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자술서가 그렇게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자기가 스스로 써 나가는 그 습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일기 쓰는 아이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쓰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잘 써요. 잘 쓰고 정말 그 에세이 코치들이 쭉 읽어보면서 네. 정말 손댈 게 없네. 네. It is beautiful 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어느 누구든지 누구 얘기니까 읽어보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도 많이 느끼겠는 게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고 뭐 유튜브나 네.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할 때 쓰기 시작하면 제 속에 빠져서 쓰기 때문에 네. 객관화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여러 가지 뭐 라이팅 피스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늘 학생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내가 나의 에세이나 나의 글들을 객관화하려면 정말 독자가 필요하고 읽어주고 코멘트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에세이를 쓰고 난 다음에 한 번 보고 또 보고 볼 적마다 또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썼을 때, 그 다음에 썼을 때, 또 그 다음에 썼을 때, 그 다음에 고쳤을 때 고치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가가 된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이 자소서를 쓰면서 경험하니 너무 대견하죠. 이 과정 통해서 대학교 가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네. 사실 미국의 교육 문화라는 걸 나중에 보면 조금은 그 다른 아시아 국가하고는 다르게 현실적인 그런 미래를 위해서 그 교육을 받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알려야 되고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을 제대로 정확하게 멋있게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자기의 미래 표현을 하는 데 중요한 것 같은데 미국은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 표현을 대체적으로 잘하는 문화에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미국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다 갔습니다. 한국에 예. 한국 대학 진학할 적에 자소서 없이 못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 자소서를 표현해서 그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그 네. 앵글 그리고 그 스코프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죠.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네. 표현된 것들로 학생의 포텐셜을 파악하는가 학교마다도 다르고 또 네. 읽는 사람마다도 다르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와 또 건전한 여러 가지 문화들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진학 상담의 전문 카운셀러로서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언제부터 좀 최소한 네. 이 자소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막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때 막 준비하면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겠지만 말이죠. 자소서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 자기 소개를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글로 표현하는 부분들은 쓰고 다듬고 하는 거니까 자 쓰는 부분들은 니드가 있어야 쓰는 거고요. 그렇군요. 쓰는 거는 쓰기 시작해야 써지는 거지 이유 없이 그냥 써지진 않거든요. 네.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 모든 경험들은 어릴 적부터 축적되는 경험들이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경험들을 바라보는 눈을 성숙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성숙된 자세로 자기 경험을 보고 계속 업그레이드 나가는 그거는 그게 자라나가는 과정 속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환경이든지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일들도 여기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부모님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그 아주 스윗한 여러 가지 대화들, 솔직한 여러 가지의 그 같이 겪는 성장통들 이런 가정들도 있고요. 또 전혀 그 문화에 대한 차단이 된 것처럼 아무 대화를 하지 않고 자라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민자 가정에 대한 일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이 다들 그 단단한 교육열들을 가지고 계시고 현명한 판단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전에 제가 이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하고는 좀 더 다른 그런 네. 가정 환경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 좋은 가정에서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들하고 많은 대화들을 해가면서 성장하는 학생들은 이 자소서를 써가는 과정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시 좀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오늘 이 교육 정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관절 건강에 좋은 호가눔 프리미엄 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절 건강, 혹시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관절 건강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호가넘 프리미엄 골드를 드셔보세요. 저희 2만 개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호가넘 프리미엄 골드. 저도 호가넘 프리미엄 골드 특좀 받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93가, 금산 K인삼, 전화번호 347-368-6676, 347-368-6676. 이번 6월 여러분의 투표가 뉴욕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안전한 거리, 저비용 주택,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사전 투표 시작은 6월 15일, 선거일은 6월 25일입니다. nycvote.org/ko 를 방문하세요. 잊지 마세요. 사전 투표는 6월 15일에 시작됩니다. 본 광고는 nycvote 후원입니다. 생활정보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자금입니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좋지만 이게 또 형편에 맞춰야 되니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는데, 그런데 또 누구에게 들어보면 미국은 공부만 잘하면 누구나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대학교 등록금은 뭐 무지무지 많이 오르는데 네. 또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장학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도 많이 열려 있고요. 예, 예. 또 비싸기도 많이 비싸고. 예, 그 뭐 어디에다가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이걸 씁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네. 많은 다른 앵글의 정보들이 많이 있죠. 네. 어쨌든 학자금은 큰 부담이에요. 그렇죠. 큰 부담이에요. 그게 뭐 아주 그 우스운 얘기로 정말 돈이 많은 경우에는 학자금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죠. 중간 정도일 때 제일 어려워요. 네. 네. 흔히 6만 불 언더면 전액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를 다 아셔요. 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그 학생의 그 패밀리 인컴이, 학생 패밀리의 인컴이 6만 불 언더일 땐 네. 학생들 하나도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사립이든 아이빌리그, 네, 그러니까요. 아이빌리그 예. 네, 자, 뭐 근데 어쨌든 현실을 한번 얘기해 보죠. 네네. 모든 학생들이 아이빌리그 가는 건 아니니까. 네. 자, 등록금을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라고 하죠. 뭐 여기 저희가 지금 뉴욕 뉴저지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학교들 두 군데 보면 콜롬비아하고 NYU 한번 코스트 보겠습니다. 예. NYU가 93,184불이에요. 올해 들어가는 아이들이. 네. 예, 93,184불 1년에.
on 캠퍼스, 오프 캠퍼스. 그러니까 그 학생들 뭐 이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를 할 때는 학교 그 말하자면 교실에 들어가는 등록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공부하는 비용, 그러니까 렉처 코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비 혹은 기숙사 바깥에서 살 때 오프 캠퍼스 하우징이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게 이 93,184불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커뮤트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살지 않고 혹은 학교 안에 기숙사를 살지 않을 때 74,932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렉처를 듣는 코스트만 갖고도 66,000불 이상이 돼요.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4년 학교 NYU 다니면 40만 불이죠.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써도 40만 불이에요. 예.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는 88,942불이에요.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가. 네. 네. 이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모두 다 이제 목표하죠. 콜롬비아, NYU 등등의 이제 모든 학교들을 이제 그 꿈을 꾸면서 이 뭐 붙기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 그 최근에 나왔던 좋은 뉴스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나눠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 NYU의 17대 학장이셔요. 이분이 그 지금 최근에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최근 정보네요. 최근 뉴스예요. 정보입니다. 네. 그 예. 린다 G 밀스라고 하는 네. 17대 학장이신데 이 뉴스의 이름이 announcing 그러니까 the NYU promise, the NYU 예. promise에서 네. 학생의 그 패밀리 인컴이 10만 불 언더일 땐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인컴이. 네. 네. 학생의 코스트 오브, 그러니까 학생의 그 학생 가족의 그렇죠.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인컴 보고가 10만 불 언더일 땐 네, 프리랍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합격자에 한해서는 물론 합격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도 적용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인컴 학생의 그 학생 가족의 인컴 보고에 따라서 네, 재조정된답니다. 지금 유학생이라고 말씀하셨죠. 됩니다. 그러면 유학생들은 한국의 부모님의 어떤 인컴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는 예.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학생 가족의 그 인컴이 10만 불 언더라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여줘야 될까요? 네네, 예. 자, 이게 FAFSA입니다. 네, 연방 정부, 네.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서. 네, 신청서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자, FAFSA는 장학금의 이름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신청하는 포털, 네. 신청서를 얘기하는데 이 연방 정부가 1년에 일정 펀드를 준비해 놓고 이제 결국은 이 펀드를 통해서 받을 학생들의 재정 상태를 이제 받는 자료가 이제 이 FAFSA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FAFSA 갖고 정리가 쭉 FAFSA에 있는 인컴 정리 가지고 결국은 NYU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자, FAFSA라고 하는 파트에는 연방 정부가 주는 장학금이 학자금 보조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연방 정부, 그러니까 사립학교라고 쉽게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CSS 프로파일입니다. 이 스크린 혹시 누가 보시면 네. 이 CSS 프로파일 사이트하고 제가 FAFSA 사이트 간단히 올려놨는데, 네네. 요거는 너무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라 모든 학생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워치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 이제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요즘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유튜브 통해서도 네. 어떻게 신청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찬찬히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그 에이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꼭 보시고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억하셔야 될 날짜가 10월 1일이에요. 지금 이제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지금 이제 이 준비를 해서 내년 9월 달에 들어갈 학교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내년 9월부터 낼 튜이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12학년 될 학생들은 올해 했던 세금 보고 내용 준비하셔서 이 펩사 사이트에 들어갈 내용들이 뭔가를 미리 챙기신 다음에 10월 1일을 열었을 때 바로 이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펩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자, 무상보조. 아까 이제 NYU가 얘기했습니다. 프리 튜이션. 네, 그런 경우 있고요. 그리고 연방정부가 무상보조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안 갚아도 되는 장학금. 네, 갚아야 하는 장학금도 있고요. 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연방정부가 학자금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방정부가 올해 펩사에 통해서 학자금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펀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펀드를 나눠 쓰는 건데 일찍 준비할수록 일찍 어플라이할수록 좋아요. 네, 만약에 이게 6월 20일까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윈도우를 열어놓고 학생들이 쭉 신청을 하는 건데 이거 내년 거 보조받으려고 6월 20일에 했다가는 남은 게 없겠죠 아마. 네, 그래서 일찍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유튜브를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는 분께서는 자막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라디오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좀 그 웹사이트 주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studentaid.gov. 네네. 네, 간단합니다. 그냥 구글에 펩사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구글에 펩사 클릭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FAFSA. 그래서 studentaid.gov 들어가시면 아주 편한 말로 설명되어 있고. 바로 유튜브로 연결되는 비디오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펩사가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신청하는 그 스크린도 다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세요. 단 올해 작년 인컴 보고 준비하시고 그 인컴 보고 하신 거 내용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겠고 이걸 학생이 직접 하게 하시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천천히 보시면서 그건 도와주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실 좀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고요. 지금 그 가이드 되어 있는 내용들 보시면 이게 뭐라고 하는 설명까지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이 내용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어카운턴트가 도와주셔야 되는 내용처럼 느껴져서 어카운턴트가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경우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회계사 분의 그 어떤 내가 텍스 보고 이건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어야 되겠고요. 세금 보고 안 하시는 분은 이거 못 하세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H마트 즐거운 아버지날 세일.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뉴저지 블루베리 팩당 3불 4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1불 29, 팩 페르시안 오이 99센트, 수육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생목등심 스테이크 파운드당 8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4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What kind of coffe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anything? 뭐라는 거야? 나도 영어 잘하고 싶다. 그래? 그럼 가자. 어딜? KCS 영어 클래스.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 수업을 레벨에 따라 들을 수 있고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있대. 뉴욕시 뉴욕주 정부 지원으로 무료래. 왜 이제 말해줘? 마감되기 전에 빨리 등록해야지. 나 먼저 갈게. 잠깐만 뛰지 마. 넘어져. 전화로도 등록할 수 있는데. KCS 무료 성인 영어 클래스. 자세한 문의 및 등록은 뉴욕 한인봉사센터 718-939-6137 718-939-6137. 처방약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보험 사용이 가능하며 출입문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너무 편한 우리 약국. 노던 220가 던킨 맞은편 우리 약국은 주 7일 오픈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편한 약국 우리 약국 718-229-2001 718-229-2001 우리 약국.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워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젤 플러싱, 리틀렉, 플래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도로에서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운전 중일 때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나 사람을 치게 되면 끔찍한 속도가 됩니다. 운전 중 보행자는 자전거를 유심히 살피고 속도를 시속 5마일로 줄이십시오. 과속이 인생을 망칩니다. 감속하십시오. 일상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해드립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서 지혜로운 생활을 나누어 보는 김성진의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활정보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위성범 통증병원 제로투 소주 플러싱 실버타운 공동 제공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플러싱 노던 147가에 위치한 실버타운은 널싱홈,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아파트 갱신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는 곳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실버타운에서 해결하십시오. 실버타운. 위성범 통증병원은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와 한방치료, 통증 주사 요법을 한 곳에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도 취급합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와 노루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한국 최초 찹쌀과 쌀 2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십시오. 제로2 소주 공동 제공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교육 정보 함께하고 있는데요. 에미켈 리뷰 진학상담 카운셀러 안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학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펩사 말씀을 해주셨고 더 보완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펩사 말고 CS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도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제 네가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합니다. 칼리지 보드 어카운트는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PSAT 보고 SAT 보고 이럴 적에 다 아이들이 이제 어카운트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이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CSS 프로파일은 펀드를 미리 있어서 그게 뭐 시간이 지나가면 소진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건 정말 데이터인데 CSS 프로파일이 잘 정리가 있어야 이제 아이들이 지원서를 넣을 때 이제 이거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자, CSS 프로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칼리지 보드가 이제 정리하는 내용들인데 역시 펩사처럼 부모님의 그 패밀리 인컴들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CSS 프로파일 사이트 혹시 보시면 이게 이제 칼리지 보드에 CSS 프로파일 /college보ard.org로 아마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요. 들어가시면은 먼저 비디오를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를 쭉 한번 숙지하시고 그 내용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필아웃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어카운트를 열어줘야지 이제 부모님 필아웃 하실 건데 이제 자료 준비 다 해놓으시고 꼭 해놓으셔야 되는 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학교를 이제 이런 모든 학자금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어디를 넣는데 이 학자금이 필요한가겠죠. 이제 지난번 미팅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이 시간에서 제가 드렸듯이 학생이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생각해야 되는 1번은 우리 자소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지원을 할까예요.
학교 지원할 곳이 어딜지도 모르겠고 그냥 스테이트 하나만 넣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복잡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 안 하시게 되죠. 그렇죠. 물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지원할 때도 팹사는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를 지원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학자금 융자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학자금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이게 지금 다 같이 아우러져 있는 얘기가 되죠. 자, CSS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립학교들은 지원서를 쭉 정리해 나갈 때 커먼 애플리케이션에 20개를 쭉 집어넣을 때 학교마다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한 yes하고 no 자리가 있어요.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건 신청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하는 사립학교들은 다 이 CSS 프로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고 서브밋을 예를 들어서 11월 1일에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는다. 보통 2주 안에 이 CSS 프로파일을 집어넣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거를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낭패가 나겠죠?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많이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학자금 보조를 신청한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need blind, need aware라고 하는 캐러고리라고 생각하죠. 학생의 그 admission의 인포메이션을 주는 탭에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어디나 financial aid and tuition 파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financial aid 신청을 하면 합격 찬스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흔히 하시는 질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소의 갈등을 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6만 불 언더가 돼서 아이비리그를 지원할 땐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하면 되겠지만 네. 그러지 않는 가정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eed blind라고 하는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대개 티어 1의 사립학교들은 need blind라고 해도 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프라이빗 스쿨 대학들 어쨌든 비즈니스 엔터티잖아요. 그렇죠. 교육기관이지만 비즈니스 엔터티니까 같은 학생들이 같은 모든 내용들이 같은 학생들이라고 할 때 한 학생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한 학생이고 아니다라고 할 때 답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예. 하지만 이제 고려는 해야 하니까 내가 충분한 그런 그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당당하게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하고 그리고 어드미션 결과를 볼 건가. 아니면 내가 이 다소 눈치 작전을 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임 플랜이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 내가 사립학교를 안 가겠다 하면 CSS 프로파일은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팹사나 CSS 프로파일은 한번 준비를 네. 했다가 네. 틀리면 다시 정정이 되나요? 네, 정정됩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요. 물론 걱정하실 예. 필요 없습니다. 예. 네,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need blind, need aware에 대한 이 얘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같이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내가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들 리스트는 어떤가. 내가 파이낸셜 에이드를 좀 받고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갚아야 되는 보조를 받더라도 이 학교를 가서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는 퓨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 모든 생각은 이제 학생의 생각이고 학생의 자기 인생에 대한 패션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시간들로 잘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MEK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좀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네. 그 학생들의 좋은 교육 문화를 위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MEK 리뷰학원에서 함께했습니다. 855에 346에 1410번 855에 346에 1410번으로 나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